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조태임 기자 그리고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김병기 원내대표 결국 사퇴. 예, 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 결국 어제 오전 사퇴 발표를 했습니다. 네, 사퇴 이유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당과 이재명 정부에 이제 부담이 된다 이런 판단인데요. 어제 원내대책 회의 앞서 신상 발언을 했는데 요 발언은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네.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저는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네,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하면서 이제 사과를 표현하고 90도 고개 숙여서 인사도 하고 그랬죠. 네, 그 뭐 연일지 계속되는 의혹 제기 한복판에 서 있는 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 뭐 최근에 그 제기됐던 의혹들,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논란이나 배우자 구의의 업무 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 등 이제 여러 의혹들이 이어지면서 정치적 논란은 커졌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사퇴는 없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그제 나온 이제 강선우 의원과의 녹취록이 결정타가 됐어요. 김경 서울시 의원이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강선우 의원 측에 전달했다, 이 의혹인데, 김 원내대표가 당시 공직선거관리위원회 간사로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김병기 원내대표 지난 6월에 이른바 명심을 얻고 이재명 정부 첫 원내대표로 이제 당선이 됐었는데 200여일 만에 결국 물러나게 된 거예요. 정청래 대표는 김 전 원내대표가 그동안 이제 개혁 입법 처리에 성과를 냈다 이런 점 평가를 하면서 이제 당 차원에서 잘 수습해 나가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제 공석이 되기 때문에 당장 뽑나요? 어떻게 되나요? 네, 지금 민주당 입장은 공백을 오래 두진 않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원내대표 보궐선거를 내년 1월 11일에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 안 남은 거죠. 2주도 채 안 남은 기간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최고위원 3명 보궐선거하고 같이 치르는 네, 겁니까? 같이 치르게 같은 됩니다. 날 1월 네, 11일.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특징이 권리당원 투표 비율이 있잖아요. 네. 권리당원 투표 비율이 20%, 국회의원 투표 비율이 80%인데 당원 투표는 1월 9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치러지고 국회의원 투표가 1월 11일에 치러지게 됩니다. 예. 근데 이번에 뽑히는 원내대표는 이제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임기가 이제 잔여일로 계산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4개월 정도로밖에 안 돼요. 어. 네, 그래서 이번에 아무래도 이제 뽑히는 원내대표 성격은 관리형 원내대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근데 뭔가 임기가 짧다 보니까 매력이 좀 떨어질 것 같고 예. 또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예상이 가능한데, 근데 당내 얘기 들어보니까 이번에 원내대표 되는 사람이 결국 연임을 도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되는 사람이 잘해가지고 연임 도전할 수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아예 연임을 보장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실제로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당헌 당규에서는 보궐로 선출된 원내대표는 잔여 임기를 하는 건데 예. 연임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건 가능하다는 건데, 이걸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연임이 가능하다 뭐 이런 규정을 만들 수는 있는 거죠. 아니, 그걸 넘어서서 이번에 도전하시면 연임까지 보장해드립니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것까지는 그런 뜻은 아직 아니고.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예, 근데 예. 그런 것까지도 논의가 더 확장해서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의원들은 박정 의원, 그리고 백혜련 의원, 한병도 의원들이 이제 거론이 되는데, 그리고 앞서 또 그 고배를 마셨던 서영구 의원도 네. 원래 서울시장 도전한다고 했었는데 원내대표 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새 원내대표 뽑히기 전까지는 문진석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직무대행을 맡게 됩니다. 자, 그건 그렇고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던 강선우 의원의 1억 원 수수 의혹. 그러니까 1억 원을 받은 것까지는 지금 녹취를 보면 팩트잖아요. 받아서 사무국장, 그러니까 지역구 보좌관이 갖고 있었던 것까지는 지금 팩트로 드러나는데, 근데 도대체 전후 과정이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공천에 영향을 준 거야, 안 준 거야? 그다음에 나중에 돌려주긴 준 거야, 안 준 거야? 받은 시점은 언제야? 궁금증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진상조사 지시가 내려진 거죠? 네, 어제 이제 당 윤리감찰단에 공식적으로 진상조사를 지시를 했고요. 이제 민주당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리고 김경
서울시 의원 역시 이제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고요. 네. 강 의원은 현재 또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랑 뇌물 등의 혐의로 그 경찰에 고발되기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좀 주목할 건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윤리감찰 지시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내 갈등이 증폭되는 걸 좀 막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박순봉 기자. 네.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 그제 오후까지만 해도 뭔가 기자회견 성격의 뭔가 입장 발표를 하긴 하는데 그게 거취 정리는 아니다. 해명일 거다라는 이야기가 파다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전격적으로 사퇴하게 된 배경을 뭘로 보세요? 그 말씀하신 그런 기류를 저도 그 MBC 보도 전까지는 확인을 했다라고 이제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취 유지. 예. 방금 설명해 주신 대로 결정타는 그냥 MBC 보도,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과의 대화 녹음 공개 이거라고 봐야 되는데 그 이 의혹 보도는 기존에 나왔던 보도들하고는 완전히 양상이 다른 보도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변곡점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기존 의혹들은 김병기 의원 본인이나 가족들의 어떤 비위나 네. 뭐 의전, 뭐 갑질 이런 것과 관련된 의혹들인데 개인 차원. 네, 그런데 이제 강선우 의원 건은 당 차원의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의원들과 관련된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변곡점이 되면서 사태까지 이끌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강선우 의원 녹음 건은 좀 복합적인 게 일단 지방선거 공천 과정의 정당성이 좀 흔들리는 문제가 한 가지가 있고요. 예,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상대가 가진 카드, 그러니까 이제 전직 보좌진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카드가 어디까지인지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총선과 관련된 그런 정보도 갖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우려 같은 거, 걱정 같은 것들을 크게 만들 수 있다라는 증폭시키는 그런 의혹 보도이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좀 결정적으로 보이는데 왜 녹음이 됐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의원들이 꽤 많아요. 왜 녹음이 됐을까? 그 MBC 기자가 보도를 하면서 밝힌 걸로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녹음을 했고 제3자가 그 파일을 가지고 있다가 기자에게 제공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녹음의 주체는 김병기 의원으로 지금 보이는 상황인데 그런데 어제 김병기 의원은 김병기 의원이 녹음한 거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더라고요. 근데 둘밖에 없었잖아요. 그 대화 자리에. 그렇죠. 김병기 의원 아니면 강선 의원이 녹음한 건데. 그래서 어쨌든 뭐 진위 여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 녹음이 되면서 모 의원이 하는 얘기는 그 아무래도 국정원 출신이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동료 의원들에 대한 일종의 약점을 쥐고 있는 상황인 게 어쨌든 드러난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의원들한테 좀 여파가 갈 수 있는데 그 어허. 민주당의 이제 당내 그런 이슈들이 터졌을 때는 동료 의원들이 얼마나 막아주느냐 이게 또 중요한 기준점이거든요. 예. 이제 동료 의원들에 대한 일종의 공격으로까지 해석이 되는 상황이 되면은 이게 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또 결정타가 됐을 걸로 보이고요. 그 하나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는 그럼 왜 강선우 의원 건일까?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들을 쭉 해보면 이건 이제 추측의 영역이기는 한데 그 보좌진들이 전직 보좌진들이 예. 그 영역 그 싸움의 전선을 넓히고 싶지 않아 하는데 음흠. 그냥 우연히 이 녹음 하나만 갖고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만약에 아니고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고른 거라고 하면은 강선우 의원은 예전에 이제 보좌진 갑질 논란으로 장관 후보자 때 사퇴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그래도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넓혀가는 게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이미 쉽게 말하면 이미 한번 상처를 받은 얼마 전에 그런 받은 면도 의원인 있고 거잖아요. 지금 이제 보좌진에 대한 공격으로 일종의 프레임도 또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보좌진들이 일종의 배신을 했다, 정의롭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일부 뭐 당원들이나 의원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일종의 반격 이런 의미로도 좀 해석이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미스테리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게 김병기 의원하고 강선우 의원 둘만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진 은밀한 대화가 녹음이 됐다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녹음한 거고 강선우 의원이 녹음했을 리는 만무하고 살려주세요 하는 걸 녹음했을 리는 만무하고 그런 김병기 의원일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렇게 추정이 그걸 되죠. 제3자가 어떻게 가지고 있었는가? 만약 그 사람이 보좌관이라고 한다면 보좌관에게 이걸 왜 넘겼을까? 이 부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보좌관과 그때는 사이가 좋았고 뭐 거의 일심동체 뭐 한 가족 이렇게 봐야 되는 사이였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두 명만 있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배석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건 뭐 확실히 확인이 안 된 내용이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배석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확인은 더 해봐야 예, 되겠죠. 예, 근데 예. 어쨌든 만약에 이제 추정하는 내용들은 뭐냐면은 예.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이 예를 들어서 이 1억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조치를 하지 않으면은 나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공간이 가능. 그런 판단 하에서 예를 들어 녹음을 했다라고 하면은 네. 삼자 배석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표현들을 보면 되게 정중하거든요. 뭐 의원님 뭐 네, 이렇게 딱 네. 표현을 하면서 그 어떤 뭐 삼자가 있을 수도 있거나 아니면 녹음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둔 표현들 같은 것들도 좀 느껴져요. 물론 이건 다 확인을 해봐야 예, 되는 예, 예. 내용들인데 어쨌든 삼자 배석 가능성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그 지점은 이 전직 보좌진들은 한 팀처럼 움직인 게 맞은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뭐 얘기들 들려오는 게 굉장히 좀 이 여의도 맞돌이 사태가 있기 전까지는 되게 밀접하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굉장히 믿고 맡기는 그런 측근들이었다라는 거고 지금 나오는 정보들이 되게 사적인 내용들이 많잖아요. 많죠. 그러니까 뭐 차남에 뭐 예를 들면 이력서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병무청 연기 신청 뭐 그럼 그런 정보들까지 다 공유할 수 있었다라는 거는 이제 초기에는 완전히 그냥 갑질만 하는 그런 관계로 보기엔 좀 어렵죠. 오히려 굉장히 신뢰 관계였을 수 있겠다. 이런 점들은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보좌관들이 지금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인 걸로 알려졌잖아요. 두 명이 변호사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일을 주면서 이거 법적으로 좀 해보는 건 어떤가 이렇게 논의를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추정이 가능하네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 전직 보좌진들, 그러니까 뭐 네. 보좌관인지 아무튼 여러 보좌진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는 어쨌든 굉장히 핵심 인력이었다라는 건 맞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제 김병기 의원 개인 차원을 넘어서서 당의 공천 문제로까지 비화된 이 상황. 잠시 후에 박수현 대변인 인터뷰가 있습니다. 제가 더 질문해 보기로 하죠. 다음으로 갑니다. 문제의 당원 게시판 개정 한동훈 가족 명의였다. 자,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는데요.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당원 게시판, 이른바 네. 단계 이렇게 네, 부르는 맞아요.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뭐 이런 비하글, 당에 대한 폄훼글을 쓴 사람들을 조사하겠다. 네, 네. 한동훈 전 대표 가족 계정이 아니냐, 뭐 이 의혹들을 파보겠다 했던 거 네. 결론이 난 겁니까? 그 이제 결과가 한 달여 만에 이제 어제 발표가 된 거예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제의 계정들이 모두 한동훈 전 대표 가족 5인의 명의와 동의했고 뭐 디지털 패턴 분석 결과 한 전 대표에도 관리 책임이 있다 이런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이 사안을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는데요. 그 한 전 대표 5인의 가족 명의 모친, 배우자, 장인, 장모, 딸 이렇게 5명인데 이 가운데 87.6%가 한 88% 정도 1,400건에 달하는 글이 단 2개의 IP 주소에서 작성됐다는 걸 확인했다는 겁니다. 잠시만요. 몇 개라고요? 1,400건 넘는 글이요. 1,400건 넘는 당원 게시판의 글이 2개의 IP 주소에서 나왔다는. 여러분 이제 IP 주소가 뭔지 아시죠? 제가 여기서 글을 쓰면 이 온라인상에 제 주소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2군데에서 작성이 됐다.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는 여론 조작 정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라고 판단한 거는 휴대전화 뒷번호 그냥 동일한 선거구인 점을 확인했다는 점 때문에 동명이인이라는 설명도 맞지 않다 이런 주장이고요. 근데 그 IP 주소 2개가 어느 지역인지 이런 건 얘기 안 했어요? 그런 건 제가 발표 안 확인을 했어요? 하지 못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가족 명의 계정들이 조직적으로 활용됐다. 그리고 게시판 관리 책임자가 당시 당대표였던 한동훈 전 대표였다는 점을 감안해도 이제 관리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징계 권고는 하지 않았지만 이제 조사 결과를 윤리위에 넘겼다. 이런 설명이에요. 근데 어제 좀 특이한 점이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보통 이제 기자들한테 설명을 이렇게 하는 브리핑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 대신에 자신의 블로그에 구체적인 Q&A를 예상 질문 답변을 올렸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특이했어요. 네, 그것도 굉장히 특이했는데 네. 거기서 좀 눈에 띄는 점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 구속됐던 그 드루킹 사건 예. 그거를 언급하면서 그것보다 더 질적으로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이제 가족 명의를 도용해서 당내 여론을 조작했다, 당심을 왜곡했다는 점이 드루킹 사건보다 심각한 범죄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그 게시판 글을 올린 것이 뭐 하루 3회 그리고 댓글 제한 위반, 욕설, 비속어, 글 도배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정에 위반됐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사례들도 올렸는데 여기 호칭을 생략하고 김건희, 윤석열, 뭐 추경호, 점정식, 이준석, 뭐 나경원 이런 의원들과 관련된 인물에 대한 비판한 글들을 사례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사례까지 다 적어 올렸어요. 네, 사례를 올렸는데 거기 뭐 이제 방송에서 좀 하기 힘든 말들도 있고요. 뭐 김건희가 한동훈을 죽이려 했다, 뭐 이런 것들 이제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이 징계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장에 인조잔디를 깔아놓고 가짜 풀인 척 한 것 같다. 그래서 공론장을 여론을 왜곡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런 거를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가족 5명 명의로 1,400여 개의 글이 뭐 쓰여졌다. IP 주소는 2개로 모아진다. 이 감사 결과에 대한 한동훈 전 대표 입장은 뭔가요? 네, 어제 마침 이제 SBS 라디오 인터뷰가 있어서 직접 출연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네. 가족들이 그 익명이 보장된 당원 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사설이나 칼럼을 올린 적은 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 근데 음.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처음으로 인정을 한 거긴 한데 네. 근데 이 사설이나 칼럼이기 때문에 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설명이고요. 그리고 누가 뭐 실제로 글을 썼는지 가족 각각이 쓴 건지 이런 거는 이제 전혀 밝히지 않았고요. 그리고 당무감사위가 이제 한 전 대표 명의로 이제 글을 올린 것처럼 발표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이제 본인은 전혀 그 가입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과 다르다. 그런 명백한 허위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럼 지난 1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사과를 하거나 뭐 전말을 밝히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도 했는데 이 당원 게시판, 익명 게시판이라는 것 자체가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건데 이 권력자를 비판하는 글을 누군지 밝히는 것 자체가 이제 맞지 않는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 자체가 이제 본인을 흠집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가족들 계정으로 그런 비방 윤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 같은 게 게시판에 올라온 걸 인정했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처음으로 인정했어요. 다만 그걸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고 칼럼이나 사설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되진 않는다. 이걸 얘기했고요. 다만 내가 쓴 건 없다. 나는 그 당원 게시판에 가입도 안 돼 있다. 이 부분을 또 분명히 했습니다. 자, 박순봉 기자. 네. 예. 이 한동훈 전 대표 입에서 이제 단계에 대한 이야기가 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처음이다 보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방금 요약을 또 해주셨는데 예. 인정한 부분은 예. 가족들이 그러니까 예. 본인 말고 가족들이 사설과 칼럼을 올렸다. 딱 여기까지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당무감사위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한동훈 이름으로 올라온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되게 거친 욕설 그런 댓글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쪽에서는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당무감사위에서는 한동훈이란 이름으로도 있다. 그게 한동훈 전 대표 당신 아닙니까? 이렇게 의심하는 거고 한동훈 전 대표는 나는 가입도 안 돼 있다. 그렇다면 그거는 동명이인일지는 모르지만 난 다 가입도 안 돼 있다. 완전 다른 얘기예요. 네. 예. 그리고 사설 칼럼에 딱 한정하고 있어요. 어떤 뭐 되게 그 욕설 들어간 그런 댓글 같은 것들도 이 당무감사위가 공개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진실 공방이 1차적으로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어찌 됐던 간에 징계 수순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부터도 그 김종혁 전 최고위원 징계했을 때도 뭐 친장 쪽이라고 할까요? 그쪽 얘기들을 좀 들어보면은 이 한동훈 전 대표와는 양립할 수 없다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당선이 됐을 때 지지 기반 자체가 반 한동훈 정서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지지 기반을.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를 쳐야만 이 지지 기반이 유지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원 게시판 문제는 절대 물러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당내에서 지금 완전히 친한계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뭐 박민영 대변인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제 그 장해찬 지금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뭐 이런 인물들이 좀 전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흐름 자체는 징계까지 갈 거다. 다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당 한편에서는 지금 이게 타이밍이 맞는 것이냐. 말하자면 민주당에서 김병기, 강선우 이 녹취록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이 단계를 또 꺼내는 게 맞는 것이냐 이런 비판도 나온다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많이 들어본 반응은 그거예요. 에너지 낭비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 자체가 국민의힘이 좋지가 않잖아요. 예. 그리고 앞서 첫 번째 뭐 아이템으로 다뤘던 게 여권의 지금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김병기 전 원내대표건만 다뤘지만 최근 상황들을 보면은 뭐 최민희 과방위원장 논란도 있었고요. 예. 장경태 의원 뭐 성추행 의혹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뭐 무소속이 된 이춘석 의원 논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특히나 지금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사퇴한 시점에 이걸 곧바로 당무감사위에서 이걸 발표했기 때문에 같은 날. 뉴스를 좀 덮어버리는 게 아니냐. 그리고 지금 싸울 여력도 부족한데 지금 여권을 상대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내부 공격을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특히 친한계 의원들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엑스맨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막 나온다고 들었는데요. 아무튼 어제 이렇게 두 개의 큰 뉴스가 양당에서
나왔습니다. 네. 예. 세 번째 이슈 넘어갈까요? 쿠팡에 열받은 과기부. 어제 국회 청문회 분위기 꽤 험했습니다. 특히 과기부가 쿠팡을 향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박을 했죠. 네, 이제 핵심 말씀드리면은 개인정보 유출 규모 쿠팡의 자체 조사 결과 3천여 건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배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그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이름과 이메일 기준으로만 최소 3,300만 건 이상 유출됐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쿠팡의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과기부가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는데 지금 정부가 공식 조사가 진행 중인데 합의되지도 않은 결과를 기업이 먼저 발표했다. 이거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쿠팡이 국정원 지시에 따라 조사했다. 이렇게 말한 부분도 파장이 컸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국정원 지시에 따라서 조사했다? 쿠팡이? 네, 쿠팡이 그러니까 네. 그 직원이 중국 그 직원이잖아요. 예. 그거 관련해서 이제 국정원 지시를 받아서 조사했다는 건데 국정원에서 명백한 허위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국회에 고발해달라까지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어제 초반부터 좀 상황이 안 좋았는데 동시통역기 사용을 놓고서도 최민희 위원장이 그 동시통역기를 기에 차라 했는데 그걸 두고 이제 로저스 그 대표는 난 전용 통역사가 있다, 전용 통역사를 쓰겠다, 뭐 이의 제기하겠다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 그 보상 규모 1인당 5만 원 관련해서도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례가 없는 보상안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또 국내 여론과 좀 다른 입장을 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